세뇌된 기억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된 사건이죠? 네, 지난 2019년 8월에 한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교회를 함께 다녔는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석연치 않은 사건인데 이 세 자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해당 교회 다른 신도 한 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삼촌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경찰이 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한 9개월 정도 이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은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을 했고요. 결론 내렸고요. 그리고 고소 배경이 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고소 배경에 의문을 품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 고소의 배경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장로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소 배우, 두 건의 고소 배우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고소인들의 가족이 그 A씨 교회 장로로 있는 A씨가 있는 교회가 이단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사주했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 A씨라는 사람이 그 세 자매의 아버지가 자기가 속한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자 그 세 자매 그 아버지의 딸들을 시켜서 사주해서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거?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참 무서운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좀 세뇌를 시킨 건데요. 이 A씨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신도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A씨의 직업이 현직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예. 이 서기관 직책이 수사관인데 좀 피해자들을 좀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좀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세뇌를 한 거, 이 수사관 세뇌를 한 것과 이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어떤 뭐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고소를 한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고소를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이게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사건을 겪었거나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죠. 물론 당사자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 부부 지금 뭐 그 해당 교회에서는 뭐 앞서 우리 최영진 리포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병을 낫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일종의 선지자로 행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다른 또 신도들한테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예, 뭐 또 다른 여성의 신도에게 그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거짓 기억을 주입을 시키고요. 2019년 8월 삼촌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삼촌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 역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마찬가지로 이 성폭행 고소를 사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소장님, 저는 좀 이게 뭐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무슨 세뇌를 한다 그래서 네.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네. 남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딸들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이런 말을 그게 세뇌를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딸들이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딸들은 분명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고소를 했으니까요. 근데 예로부터 이 기억,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정말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연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인간의 기억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 암시나 최면 등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서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열기구를 탄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열기구를 탄 것 같이 사진을 조작해서 보여주고 열기구를 탔을 때 기분을 한번 기억해내라. 그러면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무서웠어요. 이런 것들이 기억해내는 실험들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인간의 기억은 차후에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억 조작법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인간의 기억의 취약성을 가지고 본인의 유익을 쫓은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진짜 그런 게 가능하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단을 통해서 세뇌 범죄를 했다는 건데 이게 피해자의 어떤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또 속출이 한 거죠, 소장님? 아, 소장님 지금 물 드시고 있었는데 지금. 아니, 그냥 제가 다르게. 아니. 네. 아니 뭐 목이 마르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 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보면 공통적으로 그 절대적인 권위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기억의 오류, 기억의 조작 이런 것들의 바탕으로 절대적 권위라는 게 지우개의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이른바 컴퓨터 포맷시키듯이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다가 이런 얘기 딱 가능한 거죠.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야. 굉장히 많이 이단 종교나 이런 거에 쓰는 것이죠. 저기서 저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법을 썼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재미있는 일화 미국에 그런 얘기하죠.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디즈니랜드 두 군데가 되게 대표적인 놀이동산이잖아요. 예. 미국 사람들한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다 왔던 사람한테 거기서 미키마우스 만났어라고 하면 50% 절반 이상이 만났다. 기념사진도 찍었다라고 한대요. 근데 미키마우스는 디즈니 캐릭터라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놀이공산 하면 캐릭터 하면 그냥 미키마우스를 떠올리니까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대요. 이 사람 기억력이라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기억력이 정확한 기억이냐 아니면 왜곡된 거냐 찾아내는 게 변호사 활동하는데도 정말 심각한 양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죠? JTBC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양 변호사님은 혼동 안 하시네요. 아까 점심쯤에 MBC 나가셨었거든요.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아니, 방에서 저 혹시 나오시니까. 헷갈리실까 봐. 어딘지 헷갈리실까 봐. 디즈니랜드하고 막 유니버셜이랑 헷갈리니까. 헷갈리실까 봐. 워낙 많이 그래서 나오시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말이죠. 무슨 2년 전에 그 한 방송에서 직접 다뤘던 사건이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이 자매들이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나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서야 성폭행 흔적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입을 받다 보니까 난 정말 그렇게 됐었나 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직접 검진을 받아봤더니 말짱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이 이단 종교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성적인 죄라도 있으면 그것이 마치 큰 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듣다 보면 게다가 절대 권력인 어떤 교주 같은 사람, 이 교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병도 다 치료해. 이런 식으로 몇몇 안 되는 신도지만 신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너희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성적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너네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또 심적으로는 가스라이팅 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 자매들이 굉장히 뭔가 이제 착각이 되는 거고 자매가 셋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셋 다 똑같이 속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어떤 자매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그 집단적인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억압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재판에 넘겨진 장로 부부 말입니다, 변호사님.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장 허위 사실을 고소하게끔 만들어서 정말 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무고죄죠. 장로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같이 했던 권사나 집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